젊은이들 사이에서 공감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몰랐던 불안한 현실입니다. 지난 20년간 젊은이들의 공감 능력은 무려 40%가 감소했는데요. 특히 지난 10년 사이의 말입니다. 다시 책으로는요, 2018년도에 출간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8년, 9년, 요때로부터 10년을 말하는 건데요. 뭐가 나왔습니까? 스마트폰이 나왔던 시기와 딱 맞습니다. 온라인 세상을 항해하느라 현실 속의 대면 관계를 희생시킨 것이 공감 능력을 급감시켰다고 해석합니다. 위기에 처한 깊이 읽기입니다. 자, 69페이지에 서에 관하여라는 책인데요. 자, 나는 읽기의 고유한 본질이 고독 속에서 일어나는 소통에 비옥한 기적에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저자의 지혜가 떠나는 곳에서 우리의 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느낀다. 그들의 지혜가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작가들, 저자들의 지혜가 끝나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지혜가 시작되는 지점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고독 속에서 일어나는 소통에 비옥한 기적. 이러한 진짜 이 문장들 참 너무나 멋있습니다. 72페이지. 글이나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읽느냐는 우리가 깊이 읽기 과정에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요. 얼마나 잘 읽느냐,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느냐. 이게 완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큼 내가 거기에 시간과 마음과 애정을 쏟아 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뇌 회로의 형성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깊이 읽기 과정이 형성되려면 적어도 몇 년은 좋게 걸리게 됩니다. 자, 79페이지.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들어갑니다. 타인의 관점과 느낌, 타인의 관점과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깊이 읽기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혜택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깊이 읽을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이라는 건데요. 타인의 관점과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요. 프루스트는 읽기의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친밀한 감정을 앞서 말씀드렸던 고독 속에서 일어나는 소통에 비옥한 기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타인의 그 삶에 들어가 보는 것, 타인의 삶에 들어가 보는 것이요. 저자, 작가의 삶에 들어가 보거나 작가가 소개한 어떤 그 세상,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삶에 들어가 보는 것이 우리 삶에도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타인의 관점과 느낌이요. 타인의 삶에 들어가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83페이지 재밌는 부분이 소개되어 있어요. 정말이지 아주 운이 좋다면 우리는 독서를 통해 책 속에 사는 인물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인물들이 그려낸 저자들에 대한 특별한 형식의 사랑. 자, 어떤 형식이요? 특별한 형식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 인물이 바로 마키아벨리입니다. 저자에 대한 사랑을 행동에 옮긴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마키아벨리인데요. 마키아벨리는 책을 읽을 때 저자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나 저 작가, 저 저자와 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시대별로요. 그 작가, 저자에게 어울리는 옷을 딱 갖춰 입고서는 독서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조선시대 정약용 선생님의 책을 읽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떻게요? 한복 딱 차려입고 가 딱 쓰고서 하면서 뭔가 이렇게 책을 읽는 이런 거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정도로 이 작가와 정말로 내가 친밀하게 대화하고 싶다, 공감하고 싶다,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존경한다, 사랑한다라는 그 애정의 표현이겠죠. 이 깊은 공감을 위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실천했던 인물이 마키아벨리입니다. 84페이지. 읽는 삶에 주어지는 몰입이 요즘 같은 문화 속에서는요,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책들, 그리고 그 속에 거주하는 친구들의 삶과 감정들로 창조되는 수많은 세계에 우리 자신을 몰입시킬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단어. 어제 제가 이 책 정리하면서 이 단어는 진짜 정말 평생 좀 붙들어야 될 단어인 것 같다. 인지적 인내심이요. 다시 한번요. 인지적 인내심을 서서히 잃어간다면 결국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심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뭔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인내심이요. 근데요, 어떤 인내심입니까? 인지적인 인내심이요. 우리가 뭔가를 좀 깊이 있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좀 이렇게 진득하니까 깊은 공감이 되어야지만이
그 인지적인 정말 그 깊은 또 동화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것들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특별히 깊은 읽기, 깊이 읽는 독서를 통해서 인지적 인내심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지적 인내심을 붙들어 내시고요. 좀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다시 책으로라는 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을 좀 붙들고 깊이 읽는 시간들을 통해서 인지적 인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감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몰랐던 불안한 현실인데요. 지난 20년간 젊은이들의 공감 능력은 무려 40%가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몇 년 사이에요? 10년 사이에요. 이 책이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이라 하면 2008년, 9년부터 그 10년 어간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 시대에 어떤 것이 등장했습니까? 바로 스마트폰이 등장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더라도 여러분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가 공감했던 이 공감 능력은요, 감소했어요. 앞으로는 더 많아지겠죠. 온라인 세상을 우리가 항해하느라 현실이라는 이 진짜 리얼, 이 현실 속의 대면 관계를 희생시킨 것이 공감 능력을 급감시켰다고 많은 이제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상을 항해해요. 근데요, 향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막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89페이지, 기술이 사람들 간의 거리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 결과 첫 번째,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개인적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서, 깊은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찾아가고 나를 성찰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 개인적 정체성, 이거 잃어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생각까지도 바뀌고 있다라고 메리온 울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읽기, 공감, 이게 되지 않을 때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두 번째, 서로에 대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생각까지도 우리가 잃거나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깊은 수준의 읽기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추세에 맞서 얼마간 해독제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수준의 읽기요, 깊이 읽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금 공감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추세에 맞서 얼마간 해독제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메리온 울프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요. 읽는 뇌, 우리가 읽는 뇌 안에서 일어나는 타인의 그 마음에 대한 공감 어린 이해, 이걸 통해 우리는 오만과 편견, 우리가 치유, 해소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에 대한 공감 어린 이해요. 공감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읽는 뇌 안에서 느낌과 생각이 연결되는 것이, 자, 다음에 네 가지, 생리적으로, 인지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키워드 오늘 붙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읽는 뇌 안에서 느낌과 생각이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생리적이고 인지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책으로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해독제 역할을 하는 인지적 인내심, 우리 한번 잘 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다시 책으로 돌아오시는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